워홀을 하면서 한 프랑스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상당한 미모를 가진 남자예요.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남자가 중간에 갑자기 이제 환승연애를 한 거야. 그래도 나랑 계속 얘기도 하고 싶고 그 외에 등등 하고 싶다 말하는 건 대체 뭐예요? 미친놈이죠? 얘랑 마지막에 싸운 이유가 일본 때문이었는데 얘가 한국은 일본한테 침략당해서 볼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일본 식민지가 되는 게 나았어 이러길래 빡쳐서 야 너 뭐 모르면 그냥 닥쳐 이랬더니 제가 어그레시브 했다고 하더니 그때부터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상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워홀을 하면서 한 프랑스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상당한 미모를 가진 남자예요.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한참 이 남자하고 연애를 하면서 띵까띵까 행복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중간에 갑자기 이제 환승연애를 한 거야. 근데 환승연애를 하는 그 중간에 이제 지진님하고 헤어지는 관계에서 정확하게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여자하고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랑도 계속 연락하고 싶고 이러면서 이런 찐따 같은 그거를 보여준다는 거지. 환승 전에 빙빙 말 돌리면서 두루뭉술하게 그만 볼 빌드업만 엄청 하면서 사람 미치게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제 입으로 그래 그냥 친구하자라고 얘기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 그제서야 사실 다른 여자가 있다고 그래도 나랑 계속 얘기도 하고 싶고 그 외에 등등 하고 싶다 말하는 건 대체 뭐예요? 미친놈이죠? 아 그런 상황인 거야 지금? 여러분 자 이런 찐따 같은 모습이지만 이렇게 그래도 얘기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찐따야 이 새끼. 왜냐면 아니 사귄 지 얼마 됐다고 벌써 환승연애를 해? 일단 찐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그래도 진짜 개새끼 소새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두루뭉술하지만 일단 환승연애를 하겠다고 밝힌 거 아니야. 왜냐면은 보통 진짜 나쁜 남자들은 말도 안 해요. 근데 적어도 말을 했잖아. 그런 부분에서 인정은 해주자. 근데 일단 너 연애 경력이 많지 않고 처음이잖여?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첫 연애부터 너무 훌륭하면 오히려 골치 아파. 왠 줄 알아? 결혼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상한 애들을 좀 만나봐야지 점점점 레벨업을 해서 더 괜찮은 애를 만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남과의 첫 만남 나쁘지 않지. 앞으로 계속해서 레벨업을 해면 돼. 그래서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좀 잘생긴 남자애가 나를 두고 환승연애하고 이러면 굉장히 괴롭죠.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하지만 이거에 너무 매달려 있지 말고 그래? 넥스트 하란 말이지. 그 마음가짐을 해야지 이제 지지님도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것까지 갈 수 있다. 뭔지 아시겠죠? 얘랑 마지막에 싸운 이유가 일본 때문이었는데 얘가 한국 1도 모르고 일본 여행만 다녀온 앤데 내가 다음에 한국 오면 구경시켜줄게 하니까 한국은 일본한테 침략당해서 볼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그래도 일본이랑 다른 매력 있다 좋게 말했는데 눈치 못 가고 차라리 일본 식민지가 되는 게 나았어 이러길래 미쳤다. 빡쳐서 야 너 뭐 모르면 그냥 닥쳐 이랬더니 제가 어그레시브 했다고 하더니 그때부터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오펜시브 한데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거 국제 연애 처음이라서 놀라셨죠? 근데 사실은 저도 국제 커플 하면서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뭐냐면 유럽 애들이 진짜 한국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MZ 애들은 한국 엄청 좋아하고 완전 한국 열풍인데 나이가 조금만 있어도 한 20대 후반만 돼도 한국 잘 몰라요. 그리고 한국 그거 옛날에 제2의 일본 같은 약간 요즘 뜨는 나라 약간 이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베트남, 한국 뭐 이런 차이 잘 모르고 한국이랑 일본 뭐 다 비슷한 나라 아니야? 근데 일본이 최강이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데 진짜 많고 제가 처음에 사귀었던 애들도 막 한국, 일본 식민지였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일본은 쿨하고 사무라이 막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그냥 찐따고 막 이런 애들이 있었다니까 실제로. 그래서 만날 때마다 너무 충격적이고 그런 말을 이제 저하고는 친하고 저하고는 이제 깊은 사이가 됐으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외국 애들이 처음에 안 친할 때는 엄청 말도 조심하지만 친해지거나 연인이 되거나 이러면은 진짜 솔직하게 말을 다 해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하거든요. 들어보면 여러분 기도 안 차요. 그리고 농담 수위도 기도 안 차요. 여러분 혹시 배드 프렌즈라고 아세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유튜브인데 그 한국계 미국인 밥이라는 애하고 나 갑자기 남자 이름이 기억 안 나나? 진저 남자 미국 남자애가 있어요. 걔네 둘이 농담하는 수위 보면은 진짜 충격적인데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저 또 그런 조크 좋아해요. 근데 걔네 둘이 그나마 온라인에서 이제 라이브로 하는 거니까 말조심해서 그 정도 수위지 걔네 단둘이 있지 장난 아니야 수위.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웃긴 애들이랑 친해지잖아요. 농담 수위 장난 아니고 그러면은 뭐 서로 까는 수위도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자 친구랑 사귀면서 워낙에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진한 관계까지 연인까지 갔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아마도 거리낌 없이 했을 텐데
원래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말인데 이럴 때가 있죠. 저도 옛날에 맨 처음에 만났던 미국인 남자애가 진짜 한국이랑 일본 비교하는 말 진짜 많이 했고, 그리고 그게 저희를 열받게 한다는 점에서 더 그거를 많이 했었어요. 한국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어린 애들한테도, 초등학생들 애들한테도 일본을 싫어하는 문화를 좀 시키는 게 있어요. 저도 어릴 때는 저도 제가 그 교육을 받아서 그게 잘못된지 몰랐는데,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잘 모르는 어린애들한테 그런 거를 가르치게 되면 애들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일본에 대한 그런 반감을 가지거나 그 역사적인 그런 거에 대한 그 뭐랄까 나쁜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일본의 그런 역사적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거는 괜찮지만 일본이랑 국가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근데 애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원어민 선생님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원어민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한국은 피해의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더 잘났고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외국에서는 약간 피해의식 있는 거를 더 구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영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원어민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걔들이 항상 한국은 교육 진짜 바뀌어야 된다고, 약간은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잖아. 나도 그 교육을 받아봤으니까. 애들이 그런 거를 원어민 선생님들한테 어릴 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어민 선생님들이 한국은 피해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외국 애들도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해야지, 친구들은 이런 얘기 할 때 야 그거 되게 무리한 거 알지? 이런 얘기도 좀 정색하면서 할 수 있고, 뭐 한국의 문화가 어떤 점에서 어떻다고 소개를 할 수도 있고, 요즘 애들이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지지다, 요즘에 트렌드가 완전 한국이잖아. 그랬을 때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뭐 한국은 일본 식민지인 게 나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한국도 못 가본 프랑스 촌놈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너 한국도 안 가봤어? 요즘에 웬만한 돈 있는 애들은 다 한 번쯤 가보는데 안 가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엿을 먹이거나, 아니면은 너 몇 살이라고? 25? 24? 아, 그 나이 대 애들은 역시 모르는구나. 내가 듣기로 약간 그 부모들은 이러면서 나이로 확 이렇게 하는 거야. 뭔지 알아? 부모인 애들은 요즘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 요즘 MZ들은 전부 다 한국 가거든. 이러면서 약간 이제 나보다 나이가 좀 많다, 내가 나이가 많은 거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걸로 엿을 탁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 네가 그런 식으로 나한테 싸가지 없는 말을 했어? 그럼 나도 한번 엿먹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 너 모르는구나. 요즘 애들은 전부 다 한국에 완전 열광하는데, 아, 너는 부모라서 모르나? 막 이런 식으로 엿을 먹이는 거야. 뭔지 알아? 그래서 아, 트렌드 전혀 모르는구나. 너 요즘 애들 페이스북 해? 막 이러면서 완전 엿을 먹이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얘가 더 막 뭐 이렇게 하고. 나도 솔직히 내 남친이 프랑스인이라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너 근데 프랑스가 아시아에서 별명 뭔지 알아? 이러면서 프랑스 별명이 유럽의 짱깨라고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프랑스는 뭐 이렇다면 저렇다면 하면서 걔네들이 그런 비매너로 하잖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우리도 공격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오히려 shut up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걔의 자존심을 벅벅벅벅 긁어줘야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걔네들이 역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내가 또 뭐 그런 걸로 예민하게 굴어. 너네도 차라리 그냥 식민지가 됐으면 좋았을 때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그냥 웃어 넘기는 거야. 뭔지 알지? 그래서 긁을 때는 같이 긁어줘야 맛이지, 나 혼자 긁히면 안 돼. 뭔지 알지? 그래서 근데 얘가 또 혼자서 그러고 나서 또 딴 여자랑 바람 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수준 딱 그 정도네. 됐다고 해. 집어치워 진짜. 근데 약간 이런 점에서 내가 가끔 이제 하디 생각하면은 하디가 참 괜찮은 애였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하디는 항상 나랑 만나잖아? 그럼 뭐 본인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하디가 아무래도 건설업에서 일을 하니까 한국 업계의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건설하는 사람들 많이 일을 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호주에서 그거를 되게 많이 해요. 타일이랑 페인팅을 되게 많이 해. 그래서 고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 한국 사람들 진짜 일하면은 똑바로 빠리빠리 잘하고, 한국 사람들 진짜 근면성실하다고. 한 번도 내 앞에서 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비하 발언을 한다든지, 일본에 비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근데 보통 외국인 남친을 만나잖아. 그럼 한 번쯤은 해. 한 번쯤은 한국이랑 일본 여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야.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에이시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벼운 조크를 하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신사다. 그런 생각은 내가 가끔 했지. 아, 지금 일본 얘기하고 난리 났어. 머리에 양궁 맞아 정신 차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격으로 그냥 다 쏴버려야 돼 이 새끼들. 일본, 한국 비교하고 이런 애들은 진짜 양궁 쏴야 돼 진짜. 아 근데 그런 거는 영국, 프랑스 간에도 있지 않아요? 주변국 서로 싫어하던데. 아 영국, 프랑스도 있고요. 프랑스랑 미국도 있어요. 서로 싫어하고 천대하고 이런 게 있어. 그 지네들도 있으면서 꼭 한국하고 일본하고 하는 애들도 있더라. 아시아 문화를 아는 애들은 한국이랑 일본을 비교하거든.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뭘 비교하는 줄 알아? 중국이랑 한국 비교해요. 중국이 강대국이잖아. 한국도 속국 아니야? 이렇게 하는 애도 있어. 근데 그러면 열받지도 않아. 그럼 웃어 그냥. 야, 뭐야 뭐 미친 거 아니야. 너 약간 딸리냐? 이러면서 약간 are you retarded? 이러고 말아. 기분도 안 나빠. 그러니까 뭐 한국이 중국 속국이다 이렇게 하면 웃기잖아. 그러고 말거든. 근데 이제 일본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약간 긁히잖아. 그게 우리도 있는 거야. 역사적으로다가 우리가 상처받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긁히는 거야. 근데 중국이랑 비교할 때는 긁히지도 않아. are you mental? 이래. 너 약간 정신이 어디 박약 아니야? 이런 얘기 한다고. 근데 일본에 긁히는 거는 우리도 약간 해방을 해야 한다. 일본으로부터의 정신적 해방. 뭔지 알겠지? 일본에 살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한국 너무 좋아하고 한국 사람은 일본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면서 약간 역사적인 거 청산을 못하고 한국 교육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막 일본에 대한 그런 나쁜 거?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이제 어릴 때부터 주입을 받다 보니 이상하게 일본에 대한 게 나오면 불편하고 일본을 싫어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문화권에는. 그래서 일본 좋아하면은 막 매국노 취급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가르쳐주면서 일본 식민 역사를 알려줘야 되는데 초점이 일본 까내리면서 알려주는 교육 방식이 너무 무식해 보여. 아 정확합니다.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지지님이 아 근데 얘가 첫 상비여서 몸정이 들어서 벌써 몸정이 들었어? 환승 나겠지만 그것 때문에 있기 힘들었어요. 아 정말로 벌써 몸정이 들었어? 세상에. 저는 몸정이 뭔지 지금도 몰라요. 저는 솔직히 제가 막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막 몸정 이런 게 잘 뭔지 모르겠고 그 몸정이라는 얘기 너무 야하다 야. 몸정? 야 이 귀요미 몸정이 벌써 들었어? 야 몸정이 정확히 뭐야? 그러니까 너무 이 몸에 익숙해진 거야? 그리고 약간 얘를 생각하면 그게 떠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막 약간 그런 건가? 약간 몸정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야해?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여자친구의 나라인데 관심 없는 나라, 별로인 나라, 피해의식 있는 나라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긁혀. 진짜 기분 나빠. 내가 당해봐서 아는데. 그리고 약간 얼굴 화끈거리고 엄청 민망하고 막 그렇거든? 왜냐면은 내 나라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는 미국 같은 그런 막 믹스된 나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이민자의 나라가 아닌 거야. 그래서 내 나라가 곧 나의 아이덴티티고 내가 한국이야. 뭔지 알겠지?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인이랑 달라요. 그 가지고 있는 애국심 자체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실제로 침략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우리는 약간 애국심이 있단 말이야. 다른 나라 애들이랑 비해서. 근데 딱 그거를 공격당했을 때 엄청 그 얼굴이 시뻘개지는 열받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긁히지 않고 같이 긁어줘야 돼. 뭔 줄 알겠지? 이러면 중국인 이야기하면 눈 뒤집어질 것 같다고? 근데 실제로 그 얘기했을 때 진짜 찐 프랑스 애들은 콧방귀를 켜요. 이렇게 뭐라는 거야. 왜냐면 프랑스 애들은 자기가 진짜 최고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이런 느낌? 근데 오히려 약간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프랑스가 약간 요즘에 많이 좀 떨어졌다 나라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그런 얘기 하지. 눈깔 뒤집어지고 뭐라고? 중국이? 중국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 뭔지 알아? 문제는 얜 지가 지 괜찮은 거 알고 있고 좋아하는 여자 많아서 아쉬운 게 없단 건데 제일 문제 딱히 엄청나게 절 좋아하진 않았어요. 지 입으로 여자 볼 때 자기가 엄청 피키하다 그랬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지가 피키하다고? 야 지지야 잘 들어. 너가 첫 연애고 나쁘지 않은 타입이어서 내가 걔 이제 지지가 나한테 보여줬건 사진 보여서 언니 얘 어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괜찮았어 큐신데 이렇게 했단 말이지. 첫 연애가 그렇지. 자, 지금으로부터 5년 안에 지지의 모습, 그 남자의 모습 상상했을 때 어떤지 딱 보면은 지금 이거 다 헛소리라는 거 딱 판단된다. 뭐냐면, 봐.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나도 사귀던 남자애도 있었잖아. 그리고 막 그 남자애도 너무 대단해 보이고 괜찮은 애들 많았으니까 난 너무 초라하고 나 거진데 사실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남자애들이랑 나랑 비교했을 때 나는 한 가지는 알아. 내가 쟤네보다 돈 많다. 야, 미안해. 재수없지.
첫 번째, 내 전 남친 그 누구보다 난 내가 돈이 많다는 거 알아? 첫 번째. 두 번째, 커리어적으로 너네들도 나만큼 이만큼이나 성장했어? 왜냐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워홀로에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서 미국에 유학 갈 거라고 맨날 그런 얘기 하면서 다니던 애였는데 난 내가 말한 거 다 잃었고 내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너네들도 나한테 옛날에 나도 이거 할 거고 저거 할 거고 그랬는데 그것도 너네 다 잃었니? 그만큼의 변화했어? 그만큼 열심히 살았어? 그거 했을 때 나 쫄리지 않거든. 돈 이야기는 장난이었지만 중요한 건 약간 그 성장의 동력? 나만큼 열심히 살았냐 이런 거에 있어서의 자부심이 있으니까 저는 쫄리지 않아. 그 남자애 지금 좀 귀엽게 생긴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뭐 내가 피키어 해줘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지지야 너가 개간지난 여자 딱 돼가지고 걔가 네 인스타그램 보잖아? 그랬을 때 너무 넘사벽 남자 만나고 있는 거 보고 이렇게 하면은 걔 진짜 너한테 연락 와. 요즘엔 잘 지내니? 막 이러고 너 스토리에 글 올리면은 좋아요 누르고 막 그런다니까. 애들이 찐따지 엄청 잘해요.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지지가 지금 이 감정을 느끼는 거는 천년애고 그리고 아직 둘 다 뭐 뭣도 없는 그냥 어린 애들이라서 뭐 홀로들 그땐 그렇잖아. 근데 5년 안에 이거 바뀐다. 우리 지지는 지금 딱 간호대 가가지고 호주 간호사 되고 완전 멋쟁이 남자 만나서 완전 넘사벽 이 남자랑 비교도 안 되는 걔 완전 잘생기고 멋쟁이 남자 만나가지고 걔하고 인스타에 막 커플샷 이렇게 해가지고 커플스타그램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럼 걔 막 뭐 잘 지내 막 이런 거 한다니까 진짜. 그러면 그때부터는 완전 내용 달라지는 거야. 뭔 줄 알아? 워홀이라서 가볍게 사귀고 싶은 마음이었던 걸까요? 첫 연애 상대에게 상처를 줬어. 차라리 처음 연애이신 게 상대방이 알았으면 직접적으로 가볍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 근데 솔직히 유럽 애들 별 생각 없는 애들 너무 많아서 처음 만날 때 막 엄청 진짜 매번 그렇지 않거든. 자기가 막 이렇게 끌리는 게 아니야. 그리고 지지가 아직은 연애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척척 박사처럼 그렇게 활동하지 못했을 수 있어. 뭔 줄 알아? 만약에 나를 만났다면 달랐겠지.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남자를 만난다. 그러면은 얘가 나를 만약에 만났다. 그럼 아마 나는 얘를 완전 구워 삶았겠지. 뭔 줄 알지? 왜냐면 나는 어떻게 남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까. 내가 만나보고 싶다 얘. 그래서 내가 한번 조져줄까? 내 얘기 들으니까 너무 빡치네. 약간 조지고 싶은 느낌 뭔 줄 알아? 진짜 열받아.